지나고 보니까 가짜였어요. 가짜. BS 차트만 찍혀있는 검증되지 않은 분들의 관점들을 보고 공부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방향을 잘 못 잡는 분들이 계신다면 무조건 검증된 분들의 글과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잘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이버에서 나는 주식 트레이더다를 검색해주세요. 피디님. 네. 안녕하세요. 네. 연기가 쉽지 않다는 먼 길 오셨네요.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유튜브 채널 주식에 미친 사람들 촬영, 질문, 편집을 하고 있는 주PD라고 합니다. 오늘은 주식 실패자 대표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는 지금 어디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매하는 곳이고요. 기생충 보신 적 있으시죠? 지하에 계신 분처럼 아는 분들 사무실에 빌 붙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몇 시에 일어나시나요? 3시, 4시에 자면 9시, 10시쯤 일어나기도 하고, 한두 시쯤에 자면 8시, 7시쯤 일어나고, 약간 불규칙 속에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원래 아침마다 이렇게 이불을 개시나요? 원래 잘 안 깨는데 오늘 또 촬영이라 가지고 또 개봤습니다. 평상시 원래 샤워를 해야 되는데 샤워는 생략을 하고, 제가 질문을 하고 출연자분들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오늘은 제가 출연자 입장으로 있다 보니까 주미사 3년 전에 첫 주인공이신 양봉아 지금이니 님께서 촬영 도와주러 오셨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경험했었던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봤던 것들, 각 연차별로 어떤 과오를 겪는지 그런 걸 좀 이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뭐 좀 드시겠어요? 잠시만 계시면 금방 갔다 오겠습니다. 제 사무실이 아니라 가지고 조용히 사용해야 돼서 이렇게 좀 가져왔습니다. 건강 주스 하나 만들어 드리려고, 케일 바나나 주스인데 제가 맛있게 한 잔 만들어 드릴게요. 이게 케일이에요. 1kg씩 사거든요. 냉장고에 두니까 금방 시들어가지고 세척 후에 냉동실에 얼려둡니다. 갈아 먹을 때 한 덩어리 넣고 바나나 하나 갈아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한 잔 드시고요. 전 잠깐 또 치우고 올게요. 와, 맛있네요. 맛있죠? 야, 되게 쉽지가 않네요. 이게 출연자로 또 나와보니까 막무가내로 이렇게 질문할 때는 몰랐었는데, 출연자의 심정을 또 제가 경험하게 될 줄 몰랐네요. 질문해 주시죠. 오늘 출연을 결심하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주식 실패자 대표로 오늘 출연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옛날부터 주미사 댓글에 여기 주식 채널을 잘하는 사람들만 어떻게 나오냐, 실제로 이제 주식으로 크게 손실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왜 크게 손실 보신 분들은 나오지 않냐, 뭐 이런 댓글들이 계속 좀 달렸었거든요. 그 댓글 다신 분 굉장히 예리하신 분입니다. 제가 찾아가가지고 출연자분들의 하루 일과를 찍는 영상과 주식 길라잡이 영상도 있었고, 개미특공대 영상도 있었고, 여러 컨텐츠들을 찍어 왔었는데, 보시면 현재 생활하시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가서 촬영을 했었고,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당장 이제 이번 달 카드값 낼 돈도 없는데 주식을 공부를 해서 한다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말은 하기가 어렵지만 아무튼 엄청 힘들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조회수를 빤다는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조회수를 위해서 촬영을 갔다고 한다면 자극적인 내용들을 다룰 수도 있었을 텐데, 너무 상황이 힘드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촬영을 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자 대표로 제가 출연하기로 마음먹었고요. 이렇게 대충 정리를 해뒀어요. 각 연차별로 뭐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때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되는 어떤 감정들이라든지 과거의 잘못된 행동들,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경험하시지 않을까 하는 것들, 제가 실제로 경험했는 것들, 주변 지인들을 제가 보고 보통 이렇게 하더라 관찰했던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출연을 결심하게 됐고요. 각 연차별로 조심해야 되는 것들도 몇 가지 아마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이럴 수도 있겠다 라는 거를 이 영상을 보시고 조심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출연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스스로를 주식 실패자 대표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손실금이 얼마 정도 되시나요? 사실은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계좌를 다 삭제를 했어요. 저는 원래 좀 옛날부터 누가 벌었냐 잃었냐 라고 물어보면 다 이제 보여준 스타일이었거든요. 한 1억 6천 정도까지는 괜찮았어요. 멘탈이 1억 7천 8천 넘어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안 좋아지는 경계선이 딱 있더라고요. 손실난 계좌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괜히 더 매매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삭제를 했습니다. 근데 삭제하기 전에 제가 또 여쭤봤거든요. 키움증권에다가 나 이거 계좌 삭제할 건데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냐라고 여쭤보니까 볼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추정하는 금액은 한 4억에서 5억 정도 되지 않을까. 일단 머릿속에 크게 있는 것만 대충 계산해보면 일단 3억은 무조건 넘습니다. 아마 한 4억에서 5억 사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 재수 없으면 5억이 넘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계좌가 없어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계좌 한 개가 있고, 이제 한 개는 서브로 놔둔 거, 계좌를 제가 한 10몇 개를 삭제한 것 같은데 손실이 커지면 기분이 안 좋아서 진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계좌를 삭제합니다. 이제 계좌를 새로 판 다음에 이 계좌는 진짜 내가 원칙을 잘 지키자, 진짜 이거 손실 나면 주식 그만둔다 라고 만들고, 이제 한 달 있다가 또 삭제하고, 또 새롭게 또 계좌를 만들고 한 2달 있다 삭제하고, 그렇게 해서 삭제된 계좌가 제 기억에 한 10개는 넘는
넘는 걸로 알고 있고 손실 금액이 한 4억 이상 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 보면 멘탈이 좀 많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촬영 끝날 때쯤에 키움증권에 전화해가지고 총 계좌를 한번 다 보여달라고 그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억이 넘어가면 5억이 넘는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5억이 안 넘어가면 대충 금액을 한번 보여드리는 걸로. 지금 갑자기 또 멘탈이 안 좋을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정리의 내용들을 쭉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1년차부터 제가 8년차까지 정리를 해뒀고, 1년차, 2년차, 3년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매매를 하신 분들이라면 과거의 본인 모습을 떠올려 볼 수 있는 영상이 될 것 같고, 매매를 공부하기 시작한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정리를 해뒀습니다. 모든 실패자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 영상은 아니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내용도 있지 않을까. 자, 아무튼 이제 입문할 시기인데, 제가 이거 말씀드린 이유는 이때 이 시기에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과 생각들, 하는 얘기들이 특징이 있는데, 저는 인간 지표가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지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런 행동할 때는 지금 아직 상승장이구나,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는 슬슬 조심해야 된다, 이제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곧 폭탄이 터지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주식 1년차 주식 입문이라고 적어뒀거든요. 주식시장의 개미들의 대량 투입,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부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주식을 조금 이제 일찍 들어오신 분들, 두 번째는 조금 늦게 들어오신 분들. 1년차 많은 분들이 입문하시는 시기는 상승장 불장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주식이 이제 계속 올라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평소에 재테크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일찍 들어오시고, 조금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주식 같은 건 좀 무서워서 시작을 못 하시다가 주변의 친구분들, 회사 동료들이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뒤늦게 들어온 분들인데, 이거를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제가 이렇게 대충 차트를 한번 그려봤는데, 종목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지수라고 볼 수도 있는데, 조금 일찍 시작하신 분들은 이런 곳에서 많이 들어오세요. 이런 곳, 여기가 개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자리들. 이쯤 되면 내가 주식으로 얼마 땄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들릴 때거든요. 주변에서 친구들이 우리 엄마도 요즘에 단타 쳐서 하루 10만원, 20만원씩 용돈을 번다, 뭐 이런 얘기도 진짜 들리고,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다 수익을 보는 구간입니다, 이때. 그리고 주변에서 계속 돈 번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여기쯤 되면 나도 한번 사봐야 되나? 회사에 누가 샀다던데, 친구 누가 샀다던데, 쟤네들은 먼저 집 살 수 있을 것 같고 500씩 1000만원씩 벌었다는 친구들 꼭 있거든요, 주변에 보면. 더 이상 도태될 수 없다, 나도 한번 도전해보자 라고 해서 이 구간들에서 나중에 이제 뒤늦게 많이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 구간들. 그래서 이제 이때 대부분 난 주식 절대 안 한다, 주식은 도박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이제 뒤늦게 여기서 이제 들어오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초심자의 행운을 경험해 보셨다는 분들은 여기서 산 사람들이죠. 여기서 일찍 들어오신 분들은 시작하자마자 돈을 많이 벌었다는 분들이고, 초심자의 행운 따위 없었어요 라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이 뒤늦게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일 거예요. 이때쯤 되면 특징이 있어요. 주식 초짜들의 특징인데, 특징 첫 번째가 주식이 되게 쉽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계속 권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왜 이 좋은 걸 몰랐었나, 내가 이걸 진작에 먼저 일찍 시작했었다면 빨리 부자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주변에서 계속 이거 한번 해봐라 계속 전파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식당이나 카페나 술집이나 어딜 가도 다들 이제 진짜 주식 얘기만 합니다. 진짜예요, 이거. 옛날에 기억을 되짚어 보시면 어디 밥집 가도 다 주식 얘기하고 있고, 사람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다 밝았나 싶을 정도로 다들 엄청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다 주식으로 월급이 300인데 하루에 50만원, 100만원 버니까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다들 들떠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다들 벌었는 것만 얘기해요. 계좌에 마이너스나 있는 종목들은 내가 매도하지 않았으니까 손실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워낙 이제 상승장이다 보니까 어차피 몰려있는 것들 시간 지나면 다 올려주고, 지금은 손실이지만 손실이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조금 마이너스가 나 있는데 주식은 기다리면 다 올라간다라는 마인드라서 다 벌었는 것만 얘기하고 자랑하고. 제가 보니까 큰 금액으로 한다는 걸 과시하고 싶은 사람들이 또 있어요. 보면 1000만원, 2000만원 손절쳤는데 뭐 괜찮다 의시되는 사람들, 센 척하는 분들이 나 얼마 잃었다, 500, 1000 잃었는데 뭐 어차피 벌면 된다, 그런 분들이 있고. 그리고 예비걸문세들이 이때 많이 탄생됩니다. 보통 이제 큰 금액은 잘 안 하시잖아요. 처음부터 500만원으로 해가지고 10% 벌어서 50 먹었다, 내가 이거 5천만원치 샀으면 500 수익이고 1억치 샀으면 1000만원 수익인데 얘기도 하고, 또 그걸 자랑하면서 내가 아까 살려고 했었는데 김대리가 갑자기 불러가지고 8천만원치 살려고 했었는데 500만원치밖에 못 샀다, 8천만원치 샀었으면 오늘 20% 먹었으니까 1600 먹는 건데, 예비걸문세죠. 계속 했을 거 하려고 했었는데 누구 때문에 못 샀다, 회의 시작한다고 해서 못 샀는데, 이렇게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고, 잔머리가 좀 돌아간 친구들은
친구들한테 돈을 투자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 지금 돈이 한 2천만 원 정도 있는데 주식 이거 사기만 하면 계속 올라가네? 이거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주변에 친구들한테 큰 금액은 못 빌리고 한 500, 1000만 원 정도는 내가 일해서 갚을 수 있는 돈이니까 주식 안 하는 친구들한테 내가 주식 이렇게 해서 이제 벌고 있는데 휴대폰 보여주면서 친구야 500만 빌려줘라. 손실 나면 내가 책임질 테니까 수익 나면 7대3으로 나누자. 이런 식으로 한 친구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돈을 빌려주고 처음에 이제 수익을 잘 내서 나눠 먹는 그 사람들이 회사에 보면 한 8시 55분쯤에 자리에 다 없어요. 원래 이제 9시부터 근무가 시작한다고 하면 8시 55분 정도 이제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다들 이제 주식 9시에 시작하니까 담배 피러가 있고 화장실에 가서 다 주식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판이 꽉 차 있어요. 특징 6번째입니다. 우리가 이때 되게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한테 수익을 안겨준다는 거. 상승장의 가장 큰 특징이죠. 자, 이때는 다 수익을 주기 때문에 공부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이거 엄청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퇴사를 꿈꾼다입니다. 하루에 50만원, 100만원씩 버는 사람도 있을 거고 3, 4, 500씩 이렇게 벌면 당연히 회사 일에 집중이 안 되겠죠. 한 달 월급이 뭐 300, 400, 500인데 갑자기 한 달치 월급을 번다거나 보름치 월급을 벌게 되면 아, 내가 주식에 재능이 좀 있는 것 같다. 하루에 100을 벌었으면 20을 곱해서 한 달이면 2000을 벌 수 있다. 나는 한 달 만에 내 연봉을 벌 수 있다. 이런 계산법으로 해서 퇴사를 꿈꾸게 되고 이때 이제 회사에 있는 과장님, 부장님들은 야, 너 그러지 마라. 1년 뒤에 후회한다 라고 조언해 주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부장님이랑 과장님은 이미 5년, 10년 전에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고 퇴사를 꿈꾸고 이미 이제 성격 급하신 분들은 퇴사하고 집에서 주식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1년차 모두가 행복한 시절입니다. 좋은 시절이 언제쯤 끝이 나냐면 별표 5개. 별이 5개! 엄청 중요해요. 만약에 주변의 친구들이나 회사 동료들이 아, 이제 노동으로 돈을 버는 시대는 끝났다.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 돈으로 돈을 버는 시대가 왔다라고 이런 얘기가 들릴 때는 엄청 조심하셔야 됩니다. 99.9%의 확률로 적중도가 높은 인간 지표의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마지막에 나오는 멘트라서 진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자만과 오만심이 가득한 그런 얘기들이 주위에서 들린다면 이때는 조금 쉬면 좋습니다.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석 달이든 조금 쉬면 그때부터 주식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아도취라고 하잖아요. 나 너 멋있어. 나 투자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조심해야 된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 여기서 첫 번째 폭탄에 피해갈 수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시절에서 첫 번째 폭탄은 이제 여기서 터집니다. 그렇게 이제 폭탄이 터져서 주식이 꼬꾸라지기 시작하는데 사실 이때까지는 사태의 심각성을 몰라요. 왜냐면 앞전에는 이제 계속 물려있던 주식들이 시간만 지나면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또 뭐 떨어지면 주식은 이제 살 때다, 매수 기회다라고 하면서 시간이 지나고 보면 이때 이제 발목이 붙잡힌 거예요. 늪에 발 하나가 빠진 상태고 이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제 2년 차로 접어드는데요. 2년 차는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리딩을 받으시는 분들, 직접 공부를 해서 사고팔고를 해봐야겠다. 자, 리딩을 받으신 분들도 성향에 따라서 크게 좀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 무한 신봉자라고 하잖아요. 어떤 그 이제 리딩방의 방장님이죠. 방장님을 그냥 무한 신뢰하는, 그리고 이제 현실 직시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것 같아요. 무한 신봉자라는 건 어떤 거냐면 리딩방이라고 하면 종목 추천을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10종목을 추천받았는데 9종목이 손실이고 한 종목이 수익이에요. 그런데도 그냥 심취해가지고 방장님이 장 마감 후에 우리를 위해서 스터디도 해주시고, 비록 추천한 종목들은 마이너스지만 우리들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다. 이분은 계좌를 본 적도 없고 매매하는 것도 본 적이 없는데 실제로 실력자고 돈을 많이 버셨는데 이제 우리를 위해서 지금 희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꽤 만나봤어요, 제가.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무한 신뢰를 하면서 계속 빠져드는 그런 타입이 있는 것 같고, 무한 신봉자분들은 계속 그렇게 혼자서 무한 신뢰를 하다가 손실이 많이 나기 시작하면 본인이 사고 팔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계속 욕을 하면서 비슷한 리딩방에 이제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여기 가서 또 손실을 보고 계속 떠돌이 생활하는 부류가 나뉘고, 현실을 직시하신 분들은 종목 추천을 몇 번 받다 보면 이거 나보다 못하는 것 같아, 내가 해도 이거보다 더 잘할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면서 공부의 세계로 뛰어듭니다. 자, 이렇게 돼서 주식 2년차에는 리딩으로 빠지신 분들은 계속 리딩으로 가시는 것 같고, 여기서 현실을 직시하신 분들은 3년차 트레이딩 세계로 빠지게 됩니다. 자, 이제 3년차 트레이딩 세계로 입문입니다. 자, 이제 직접 종목을 선택하고 내가 어디서 살지, 어디서 손절할지를 공부하게 되는 시기
얘기인데요. 유튜브 채널 주식에 미친 사람들을 보시면 단타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많이 나오셨잖아요. 근데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스윙이나 장기 투자로도 수익을 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단지 이제 제가 그런 분들 만날 기회가 못 돼서 단타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절대로 단타만 하시라고 권해드리는 채널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단타를 하실 건지 스윙이나 장기 투자 하실 건지는 이제 본인이 선택하시는 거고, 아무튼 단타만이 답이 아니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 스윙이나 장투도 해보시는 어느 하나 쉬운 건 없어요. 다 어려우니까 본인한테 잘 맞는 길을 찾아서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3년차가 접어들면 트레이딩 세계로 들어와서 두 가지 분류로 나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안전빵 분류라고 해서 은행 이자가 1년에 2% 정도 되니까 나는 안전하게 1년에 10%만 벌겠다. 10% 벌면 어디야? 은행 이자 5년치 벌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안전하게 1년에 10%만 벌자라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다른 한 부류는 평소에 자기가 총명하다고 생각하고 재바르고 재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미 단타를 하고 계세요. 사고팔고를 하면서 단타의 기술을 처음부터 익히기 시작합니다. 제가 보니까 안전빵 부류들이 나중에 결국에는 주식을 사고 파는 단타의 세계로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너무 쉽게 보셔가지고 1년에 10% 정도는 금방 벌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무턱대고 이렇게 좀 진입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삼성전자를 예로 들면 10만원 뚫고 20만원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9만원대 샀다가 7만원까지 떨어지면 20% 손실이잖아요. 근데 20% 마이너스라는 걸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 제가 삼성전자 차트를 잠깐 켰는데 추억의 삼성전자인데, 제가 아까 1년차 설명드리면서 그림판에 그림을 그렸었잖아요. 조금 일찍 시작하신 분들이 이런 곳에서 이제 다 매수를 많이 하고,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이런 곳에서 이제 사서 사자마자 떨어지는,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나는 안전하게 10%만 벌겠다라고 이런 곳에서 삽니다. 보통 아까 그렸던 거랑 거의 똑같죠. 보세요, 여기가 아까 여기서 많이 산다고 했는데 삼성전자로 보면 이제 이런 곳에서 좀 많이 사는 것 같아요. 대충 가격대가 8만원쯤인데 사고 15% 정도가 빠졌는데, 나 이제 10% 벌려고 샀는데 15%가 마이너스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못 견딥니다. 잘 무작정 버티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 이제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 버텨서 여기 본전에 한번 팝니다. 팔고 다시 떨어지면 이제 싸다라고 생각하고 또 이런 데서 샀다가 계속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자, 이렇게 떨어지면 이것도 10몇 프로 손실이에요.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까지 왔으면 25% 손실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걸 견딜 수가 없어요. 이 무렵에 이제 어떤 얘기들을 듣게 되냐면, 주변에서 나 상한가 먹었다, 30% 벌었다, 20% 벌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또 들리거든요. 그러면서 하루에 30% 상한가를 먹으면 은행 이자가 2%면 15년치 이자를 하루 만에 먹게 되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잡주의 세계로 다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등락이 심한 주식들을 사고 팔게 됩니다. 두 가지 부류로 나누잖아요. 첫 번째는 안전하게 1년에 10%만 벌자. 다른 한 부류는 주식에 입문하자마자 단타를 시작하신 분들.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두 부류 모두 단타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렇게 트레이딩 세계로 들어와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신 분들이랑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신 분들, 벽이 하나 있는데 그 벽이 뭐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남 탓을 하시는 분들은 이 벽을 절대 넘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말끝마다 세력한테 당했다, 살려고 했었는데 누구 때문에 못 샀다, 페이 때문에 못 샀다, 이런 말들을 입에 자주 올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항상 남 탓인 거예요. 이런 분들이 이제 다음 단계에 넘어가지 못한다. 근데 남 탓을 하지 않고 다 내 실력 탓이다 라고 하신 분들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진짜 주식쟁이들이 경험하게 되는 내용들인데, 트레이딩 1년차예요. 방향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해봤는데, 우리가 어떤 매매를 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갈까입니다. 제가 여기서는 이제 세 가지 부류로 한번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 나는 노력형 개척파, 노력해가지고 내가 개척해 나간다, 그런 부류. 두 번째는 모범생파라고 제가 이름 붙여봤는데, 미모사님 다 아시잖아요. 미모사님처럼 고수분들이 시키는 것만 따라하게 되는 모범생파가 있고, 세 번째는 현실 도피어 전업 투자자 흉내내시는 분들. 노력은 둘째치고 그냥 한가하게 일하지 않고 시장에 뛰어드신 분들. 이렇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눠봤는데, 엄청 더우시죠? 조금 더운 것 같아요. 밀폐된 공간에서 6시간 동안 이렇게 있는데 바깥에서 촬영을 해볼까요? 네, 좋아요. 일단 나가시죠.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저 못 참겠어요. 야외에서 바로 이어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혹시 방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방 소개요? 평수는 몇 평 정도 되나요? 평수가 몇 평 정도 될까요? 2평 정도 될 것 같은데, 아니 뭐 제가 인간 줄자라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제가 키가 2m 좀 안 되거든요. 한번 재보면 2m 90,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한 4m 정도 되는 것 같네요. 한 평이 1.8m 곱하기 1.8m인 걸로 알고 있는데 9평 정도 되겠네요. 4m, 4m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한 2평 정도 되는 것 같고, 소개를 계속 이어서 해드리면, 커튼이 주황색을 주문한다고 한 거였거든요. 슬리퍼 주황색이잖아요. 의자도 원래 이게 시트가 이거였어요. 주황색 깔맞춤 했습니다. 근데 빨간색이 아니라 왜 주황색인가요? 빨간색이 너무 질려가지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주황색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방 전체가 좀 시뻘겋게 돼 있으면 좀 별로일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일단 주황색으로 했고요. 이렇게 나름 깔맞춤. 책상이 어디 제품인가요? 허시스 거고요. 나름 이것도 벽장이랑 바닥 재질과 깔맞춤 한다고 이렇게 했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책상을 2개나 쓰시네요. 왜 그러냐면 이게 만약에 없잖아요. 모니터랑 너무 가까이 봐야 돼서 조금 거리를 두고 싶은데 책상 공간이 없어서 이동할 수 있는 책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니터가 몇 인치짜리인가요? 43인치 모니터고 침착해님이 사용하시는 모니터 모델이랑 이거랑 같은 모델이에요. LG 43UN700이라는 모델이고 지금 이제 단종돼가지고 당근마켓에서 구매해야 됩니다. 이 마우스는 왜 홀로 남겨져 있죠? 한 번씩 연결이 끊길 때가 있거든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긴급하게 사용할 때 쓰려고 누가 보면 한 몇 억 불리는 줄 알겠는데 실패자 대표로 나왔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키보드는 항상 이 커버를 덮어서 쓰시나 봐요. 이게 먼지가 많이 쌓이거든요. 항상 사용하고 나서 이렇게 덮어두고 아침에 컴퓨터 킬 때는 이렇게 해놓고 제가 이거 버튼을 다 뽑았어요. 그 사이에 있는 그런 먼지들, 바풀 같은 것들 다 청소해서 지금 굉장히 깨끗한 상태고 항상 이제 이렇게 센터를 맞춥니다. 정면에서 보면 카메라 한번 보시겠어요? 나름 센터를 맞춘 거예요. 스피커를 맞춰두면 모니터랑 끝선이랑 보면 이 정도 공간이 있고 줄 세운 거 좋아해가지고 이렇게라도 하면 주식이 좀 더 잘 될까 싶어서 이 공간만은 깨끗하게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도 다 말씀드릴까요? 이게 한 개 한 개 다 물을 기세신데 아 이게 이런 기분이구나. 제가 촬영 가면 이제 다 꼬치꼬치 묻잖아요. 습도계는 다이소에서 5,000원 주고 구매한 거고요. 마찬가지로 우드톤으로 맞추기 위해서 립밤인데요. 이렇게 그냥 이 색감이 예뻐가지고 다 새 제품입니다.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고 약간 갈색 톤이잖아요. 전부 삭막한 것 같아가지고 쨍한 색깔을 좀 넣고 싶어서 3개 구매해뒀고요. 여기 있는 거는 뭔가요? 동크님께서 라이브 방송도 잘 되고 선물 주신 거라서 자기야 수표죠? 얼마야? 100만, 1000만, 1억씩 100억짜리 진짜 금일 거예요 아마. 아 진짜 금이에요? 제가 또 찾아봤거든요. 3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감사히 잘 전시하고 있습니다. 동크님 감사합니다. 깨알 홍보 또 해드려야 되잖아요. 주포와 함께 춤을. 주변 사람들 모두가 주식은 도박이라고 했다. 그때 나는 다짐했다. 타짜가 되기로. 동크님 나쁘지 않네. 나 박달봉님 마이너스 중입니다. 양봉아 지금이니님 또 유튜브 채널 있잖아요. 네 분 거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 혹시 찍으시는 건가요? 네. 아, 저 오늘 이제 실패자 대표로 나오게 돼서 파란색 팬티 입었습니다. 원래 다 빨간색 팬티인데 오늘 실패자 대표니까 음봉을 뜻한 이제 파란색. 어떤 게 나은 것 같아요? 정장 바지를 입는 게 같이 다니기 부끄러워서 그러신 거 아니죠? 어떤 게 나을까요? 지금도 괜찮은 것 괜찮아요. 같아요. 자, 가시죠. 여기 이제 손절 크게 치면 한 번씩 와서 산책하는 곳이거든요. 와 장소가 진짜 좋네요. 자주 오시나요? 네, 손절 크게 칠 때마다 와서 자주 옵니다. 수염은 왜 달고 다니시나요? 외출할 때 멋 좀 부리려고 좀 착용하고 나가는 편입니다. 옷이 다 빨간색으로 맞춤을 하셨는데 왜 양말은 흰색인가요? 아, 좀 양말이 빨간색이면 많이 촌스러운 것 같아가지고 부득이하게 흰색으로 신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실내에서 3년차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는 이제 4년차 본격적으로 트레이딩 1년차로 접어드는 시기입니다. 말씀드렸죠. 남 탓하시는 분들은 2단계까지 올 수가 없어요. 남 탓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이 단계로 넘어오십니다. 4년차 트레이딩 1년차에는 방향을 잘 잡아야 되거든요. 어떤 매매를 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공부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크게 세 부류 정도로 나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노력해서 주식 시장을 개척해 나가겠다. 개척파형이 있고, 두 번째 부류는 유모사님처럼 모범생파입니다. 고수분들이 알려주신 것들,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 잘 지키는 그런 유형이 있고, 세 번째는 주식 공부를 핑계 삼아서 1년, 2년, 3년, 4년 동안 허송세월 보내는 이런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트레이딩 1년 차에 많이 경험하시게 되는 게 주변에서 말이 많아져요. 주변에서 이미 손실이 다 난 상태잖아요. 1, 2, 3년 차에는 다 좋은 시절이었지만 손실을 보게 됐고, 손실을 받는 것들을 부모님이나 형제, 친구들 주위에서 주식으로 얼마 손실봤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야 주식 그만해라, 주식하면 망한다더라, 예전에 친척이 아는 분이 주식해서 파산했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이때 이제 또 조심해야 될 게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의 조언을 최대한 가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앞서 나간 분들의 조언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주식을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이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 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귀 기울여 들은 적도 없고,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조언을 해주겠어요. 그런 분들의 조언을 흘려보내거나 어차피 할 거라면 그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엄청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발을 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발목 정도가 늪에 빠진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더 들어가면 이제 빠져나올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시게 될 텐데 여기서 내가 진짜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진짜 이걸 하고 싶은 것인가, 왜냐면 들어가면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잘 선택하셔야 되는 딱 이 시기입니다. 내가 부푼 꿈을 가지고 퇴사를 했다거나 손실을 조금 본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주식 공부를 해야겠다, 접어드는 딱 진짜 발을 들이는 단계, 이때가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두 번, 세 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발을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파심에 재차 말씀드리는 거고, 첫 번째로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데, 예전에 개미특공대 22년 제이슨 기봉님 촬영했었을 때 손절남님이 칠판에 원 그려가면서 땅굴파 내려가는 이 방향으로 가기가 힘들어 진짜.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이제 이렇게 한 바퀴 진짜 이렇게 크게 돌아야 돼. 방향대로 가가지고 와야 돼. 결국에는 오면 다행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돌아가지고 너까지 왔다 이렇게 하면 다행인데, 사람들이 여기서 다 나가 떨어진다니까. 이렇게 가잖아. 이제 이렇게 가가지고 밑으로 계속 밑으로 계속 이제 못 올라올 수도 있다. 아니 진짜다. 진짜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다.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방향을 여기가 가야 될 목적지라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살짝만 틀어지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멀어집니다. 돌고 돌아서 다시 원점으로 오면 다행인데, 도는 과정에서 돈이 없어지고 다 나가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 없던 시절에 주식을 처음 시작했어가지고, 지금은 잘하시는 분들이 온라인에서 많이 나오셔가지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나주다 카페에도 보면 많이 계시잖아요. 강사님들, 뭐 리버스패스님, 트레이더 김씨님. 예전에는 고수분들이 다 숨어서 지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본보기 삼아서 공부할 수 있는 게 없었던 시절이라서 저는 그때 많이 돌아갔어요. 수익을 내는 분들을 만날 수가 없다 보니까, 온라인에서도 그분들의 생각이나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까, 지금처럼 커뮤니티에 보면 매매일지 올리신 분들이 그때도 많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BS 차트가 없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매매일지를 어떻게 썼냐면, 지금은 BS 차트 캡처해서 올리잖아요. 예전에는 차트 툴바에 동그라미 네모 표시를 했었거든요. 여기서 샀다라고 표시를 하고 여기서 팔았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매매일지를 작성했었는데, 몇 주를 사는지도 모르고 너무 무지하고 너무 순수했던 시절에 여기서 샀다 여기서 팔았다라고 누가 올리면 그거를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샀는지 안 샀는지도 몰라. 그래서 제가 검증되지 않은 분들의 매매일지와 관점들을 너무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그분들은 악의가 없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어떤 분들은 많이 버는 척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 뭐 감사합니다 댓글 쓰면서 그분들이 과거에 썼던 글들, 생각들 수능 공부하듯이 다 프린트해서 보고, 또 어떤 다른 분이 자기 잘하는 척하면 일지를 다 캡처하고 프린트해가지고 거짓말 안 하고 프린터를 수천 장을 해가지고 박스에 나눠 꺼내서 보고, 그렇게 공부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가짜였어요. 가짜. 잘하는 사람들의 관점을 배워 올바른 길을 가게 돼도 체득시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당연히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의 얘기들을 죽어라 계속 공부했었으니까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살짝 삐뚤어진 게 아니고 이런 방향으로 간 거예요. 반대편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떤 후유증이 생기냐면 충돌이 생깁니다. 고수인 척 하는 사람들의 매매법을 10가지를 익혔다고 가정할게요. 일단 공통점이 없고, 각각의 매매법이 수익을 낼 수 없는 매매법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다 보니까, 첫째로는 매매법 자체가 잘못됐다. 두 번째는 너무 많은 매매법을 알고 있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나요. 충돌이 어떤 거냐면, 1번 매매법으로 매매하려고 하니까 3, 4, 5번의 매매법이랑 충돌이 일어나요. 1번 매매법에서는 사야 되는데 3, 4, 5번 매매법에서는 팔아라고 하고, 2번 매매법으로 매매를 하려고 하니까 6번, 7번 매매법 기준이랑 충돌이 일어나고, 완전 짬뽕이 돼가지고 1번 매매법도 할 수 없고 2번 매매법도 할 수 없고 어떤 매매도 할 수 없는 계속 혼란스러운 상태가 지속되면서, 돈은 당연히 계속 없어지겠죠. 매매가 될 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계속 세월이 지나고 동시에 좋지 못한 습관이 생깁니다. 아주 최악의 상황인 거예요. 잘못된 많은 매매법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완전 되돌아갈 수 없는 상황까지 갔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잊으려고 하면 자꾸 생각이 나요. 어떠한 다짐을 하더라도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악습관과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매매법들을 지우려고 할수록 계속 또렷하게 머릿속에 생각이 나서, 그때 3년 정도 매매를 쉬었습니다. 예전에 매매가 과연 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었는데, 내가 더 이상 지금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딱 멈췄어요. HTS, MTS 접속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 벽에 부딪혔던 순간이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매매법들이 짬뽕이 돼가지고 혼란스러워서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계속 열을 내냐면, 그때 시간을 생각하면 너무 아까워요. 그때 잃었던 돈, 정상적인 매매로 해서 잃었는 돈은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고수인 척하는 엉뚱한 사람들 보고 너무 심취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날려버린 저의 시간과 악습관을 없애버리는데 또 몇 년을 쉬었죠. 이게 너무 아까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방향을 잘 못 잡는 분들이 계신다면 무조건 검증된 분들의 글과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 나주다 카페 같은 커뮤니티에 다른 분들이 작성하신 글을 당연히 볼 수 있잖아요. 저도 보는데, 검증되지 않은 분들의 글들을 가볍게 보시고, 수익이면 축하드린다, 손실이면 다음날 성투하셔서 복구하세요, 파이팅하세요,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나야지, BS 차트만 찍혀있는 검증되지 않은 분들의 관점들을 보고 공부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때 생각하면 닭살이 돋아요. 한탄스럽고, 고수인 척하는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본 적도 있었고,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잘한다고 얘기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잘한다 하고 버는 척을 하니까 가짜인지 진짜인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몇 시간씩 얘기 듣고 했던 것들이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놈들도 다 가짜였다. 그분들이 고수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의 얘기를 다 주입시키고 계속 그걸 이제 따라하려고 하다 보니까 악습관이 또 생기고, 아무튼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검증되지 않은 분들의 관점을 보면서 공부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선택은 본인 자유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분들의 관점을 보셔도 되고 다 괜찮은데, 그럼 이제 나중에 절대로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력이 검증된 분들의 관점과 글과 영상을 보셔라 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트레이딩 1년차 3가지 부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개척형 노력파. 이런 분들은 주식을 시작하시기 전에 사업이나 영업을 하셔가지고 자수성가하셨던 분들 많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서 주식으로 가장 큰 손실을 보신 분들이 사업을 하셔가지고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가장 큰 손실을 보셨어요. 왜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고난과 역경을 딛고 없는 길을 만들어 갖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사업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어요. 한 개 한 개 개척해 나가고 안 되는 것들 되게 하고,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 보니까 주식도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그래가지고 지수가 안 좋으면 비중을 줄여야 되고, 시장이 좋을 때는 비중을 많이 사고 조절할 줄 알아야 되는데, 개척형 노력파는 본인이 시장을 개척하려고 합니다. 남들이 안 된다고 해도 나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다, 내가 직접 해봐야 된다, 뛰어들면서 큰 손실을 보는 분들, 승부욕이 좀 있어요. 내가 이겨야 되니까 특정한 상황에서 손절하지 못하고 계속 물타기를 하고, 대출을 받아서 또 물타기를 하고, 아주 크게 잘못되는 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성향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류라고 하신다면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열심히 사셨던 분들이잖아요. 남들이 안 된다는 걸 잠을 줄이고 내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어 보신 분들의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주식이란 게 쉴 땐 좀 쉬어줘야 되잖아요. 비중을 좀 줄이고 쉬고 매매를 안 할 때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순간을 못 참는 것 같아요. 저도 약간 노력형 개척파 비슷한 부류라서 매매를 쉬면 죄를 진다고 생각했었어요. 주식장을 보고 있는데 매매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라고 하면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서 죄책감을 많이 느꼈었던, 앞전에 다른 일을 했었을 때처럼 남들보다 잠을 적게 자고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마인드로 주식에 그대로 적용을 시켜서 회전율을 높여서 남들보다 더 많은 다양한 매매를 해서 돈을 더 많이 벌겠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니까 될 리가 없잖아요. 그죠? 매매법이 짬뽕 되어가지고 제가 몇 년 쉬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00번을 매매해서 100번을 다 잃게 된다면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 100번을 매매해서 90번을 잃고 10번을 벌어도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잘못됐다는 걸. 그래서 계속 다른 이유를 붙이면서, 아 내가 아까 거기서 좀 더 일찍 샀었으면 됐을 텐데, 어떻게 했으면 됐을 텐데, 이런 이유를 붙이면서 내 매매법이 잘못된 건지 잘 된 건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본인이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제일 좋은 거는 나와 같은 매매로 돈을 많이 벌었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시면 판단하시기에 쉬울 것 같아요. 돈을 버는 매매가 정해져 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고수분들이 기준은 결국에는 그게 이어진단 말이에요. 종가 베팅을 하시던, 상따를 하던, 시가 베팅을 하던, 눌림을 하던, 돌파를 하던, 결국 돌고 돌고 돌아서 바운드리 내에서 그 안에서 이렇게 놀게 되는데, 진짜 무서운 게 사자들의 얘기는 공통점이 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놀아야 되는 울타리가 있다면, 고수들은 이 울타리 범주 내에서 다 이렇게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디버스패스님이 있고, 김씨님이 있고, 배짱이님 있고, 묘사님 있고, 여러 가지 테두리 내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 안에서 놀다 보면 나중에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말씀드렸던 사자들은 다 저기 있어요. 저기 있고 저기 있고, 이 울타리가 없다 보니까 완전 엉뚱한 곳에서 여러 가지 각기의 다른 매매법을 하다 보면 절대로 이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안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떤 심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고수분들이 글을 쓰고 관점을 쓰고 어떤 걸 알려주면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더 특별한 비기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그걸 알려주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고, 오히려 사자들이 특히 좋은 얘기들을 해주면 그런 걸 더 신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실제로 손절남 형이 나주닥 카페에서 몸매를 맞았던 사건이 있었어요. 사자 분이 계셨는데 손절남 형이 이건 너무 사람들을 잘못되게 하는 것 같다, 그분을 좋아하시는 팬들이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글 하나 쓰면 댓글이 막 300~400개씩 달리고, 손절남 형이 그 당시에 활동하지 않을 때 그분 글에다가 댓글을 썼었단 말이에요. BS 차트 말고 금액이라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 사람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것 같다, 이 글을 쓰고 많은 분들이 손절남 형한테 엄청 공격했었던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없다면, 지금 있잖아요 나주닥 카페, 네이버에서
나는 주식 트레이더다를 검색해주세요.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의 과거 글을 보시는 게 전 100배 낫다고 생각합니다. 검증된 고수를 못 찾겠다 싶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100배 낫습니다. 엉뚱한 거 가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진짜. 이 내용을 계속 얘기하는데 이게 진짜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미모사님처럼 고수분들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았고 하라는 것만 해가지고 엄청 잘 된 케이스잖아요. 아무튼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검증된 사람들의 얘기를 꼭 들어야 된다는 거 강조드리고요. 나한테 잘 맞는 매매가 나의 성격이랑 매매하는 환경이나 그런 것들이 다 고려해가지고 돌파가 잘 될지, 눌림이 잘 될지, 상따가 잘 될지, 종가 베팅이 잘 될지, 스윙이 잘 될지, 시가 베팅이 잘 될지 알 수 없으니까 다 해보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가장 잘 맞을 것 같은 걸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다른 걸 해보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검증된 분들의 글과 영상과 관점을 보고 공부를 하셔야지 나중에 그러면 돌파, 눌림, 상따, 종가 베팅 다 이 안에서 결국 돌고 돌다 보면 영양분이 되고 씨앗이 되는 것 같아요. 올바른 방향 관점을 공부하다 보면. 또 말씀드리지만 검증되지 않은 사자 얘기를 한 개, 두 개 주입시키다 보면 나중에 돈 다 잃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계속 가서 평생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는 점. 만약에 사자 그쪽 방향으로 가게 되면 완전 늪에 빠진 겁니다. 상반신 정도가 늪에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서 현명하게 탈출하시는 분들은 늪에 나오는데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천천히 평지로 나와가지고 몸을 씻고 시간을 가진 후에 고수분들의 관점을 다시 배울 수 있는 거지, 일단 늪에 빠진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또 잘못 생각하시는 것들이 그런 걸 또 많이 하려고 해요. 이 매매법 고수분들의 장점만 뽑아서 나의 필살기를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물론 성향에 맞게 잘 조합하면 좋다고는 생각하는데 그것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고수가 시키는 대로 일단 해보고 어떻게 하는지 완벽하게 알고 난 다음에 조금씩 바꿔가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 아무튼 고수분들의 매매의 장점만 살려가지고 조합해서 필살기를 만들겠다는 거는 반대하는 그런 쪽입니다. 나머지 세 번째 유형은 전업을 빌미 삼아서 2년이든 3년이든 HTS 대충 보고 세워라 내워라 장 끝나면 자고 TV 보고 시간만 때우는 스타일, 그런 부류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처음에 공부를 하다 보면 뭔가 계속 깨닫게 돼요. 상승장 때 퇴사를 꿈꾸지 않았던 분들이 이때쯤에 이제 퇴사를 꿈꾸게 됩니다. 왜냐면 내가 이제 몇 가지 공부하면서 적용시키다 보니까 좀 되는 것 같아요. 장이 좋으니까 벌리는 것 같고 되는 것 같아가지고 퇴사를 꿈꿔요. 내가 지금 회사에서 업무를 보다 보니까 시장을 잘 관찰하지 못해가지고 내가 좀 시장만 좀 더 볼 수 있으면 분명히 돈을 좀 더 벌 수 있을 것 같다 착각을 하면서 직장을 때려칠까 말까를 고민하고, 최악의 악수는 직장을 때려치고 갑자기 전업을 시작한다는 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업을 하면 좀 힘듭니다. 직장 다니면서도 매매를 해서 수익을 못 내면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을 한다?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자신감을 가지고 추진하는 건 좋지만 직장 다니면서 고정 급여가 있는 상태에서도 매매를 잘 하지 못했다면 전업을 잘 해보겠다, 물론 잘 될 수도 있지만 많이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그런 꿈을 꾸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준비가 되지 않고 갑자기 그만두고 싶은 욕구가 생기면 잘 다스리셔야 됩니다. 아니면 오전에 매매하고 밤에 일하는 업종으로 바꾸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요. 만약에 나이가 이제 20대고 부양할 가족이 없다면 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본 사람으로서 후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다는 거,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시장은 항상 열려있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사이클이 있는데, 퇴사를 갈망할 때는 당장 시작해야 된다, 지금이 유일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한 3가지 유형 사례들을 말씀드렸는데, 나의 노력으로 시장을 바꾸겠다, 내가 개척해 나가겠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생각을 바꾸기가 참 힘든데요. 제가 봤을 때는 고치는 방법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스스로 노력해서 빨리 깨우치고 본인이 잘못됐다는 거를 인정하고 그만두는 거.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어차피 시장이 자동으로 돈을 없애줍니다. 시장과 계속 맞서다 보면 비중 조절해주고 1000만 원 있었다면 금방 1000만 원을 뺏어가기 때문에 돈을 다 잃게 되면 생각들이 수그러들거든요. 돈을 잃고 싶지 않으면 잘 캐치하셔가지고 인정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저는 인정하지 못해가지고 돈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고, 자 이제 주식 5년차, 트레이딩 2년차에 접어들어서 어느 순간 갑자기 아다리가 잘 맞으면서 욕심이 시작되고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빨간불에 집착하게 된 것 같아요. 왜냐면 매매가 계속 잘 되다 보니까 10일 연속으로 수익이 나면 계속 빨간불이 찍히잖아요. 파란불 하나 찍히는 그 손실을 되게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11일차에 손절 쳐야 되는데 빨간불을 유지하고 싶은 생각에 물타기를 무리하게 더 한다든지 손절을 못하고 계속 물려서 간다든지, 그러면서 계좌에 박살나는 경우, 욕심이 시작되는 이 무렵에 자신감이 막 폭발하면서 모든 게 다 내 세상 같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아드레날린, 도파민도 나오고 막 분출되는 시기입니다. 너무
너무 잘 될 때는 주식시장이 빨리 시작됐으면 좋겠고, 나에게 이런 재능이 있었다니 살면서 나도 몰랐던 나의 적성을 이제 드디어 찾았다. 왜 이제 찾았을까? 주식 좀 더 빨리 시작했었으면 적성을 빨리 알게 됐을 텐데, 자아도취가 좀 심하신 분들은 자기 매매법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엄청 노력해가지고 몇 년 동안 해서 내가 만든 내 매매법이다. 옛날 사람들은 주식으로 돈 벌기까지 10년 걸렸다고 하던데, 야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그 사람들은 분명 나처럼 열심히 안 했을 거야. 야 참 난 놈이다. 2년 차에 꾸준한 수익을 계속 내게 되다니. 뭔가 자신감과 자만심이 막 하늘로 폭발하는 그런 걸 많이 봤었어요. 1년 차에 주변에서 훈수를 많이 둔다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생각나는 거예요. 철수 걔 나한테 주식 안 된다고 했었는데, 나 지금 너무 잘 되고 있고. 직장인 그만두신 분들이라면, 그때 과장님 부장님 나한테 그만두지 말라고 했었는데 나 너무 잘 돼서 빨리 가서 자랑하고 싶고.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 갑자기 이제 부모님한테 감사해지는 시기가 올 수도 있거든요. 나를 이렇게 낳아주신 부모님한테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효심이 많으신 분들은 부모님 생각을 항상 하고, 효자 효녀분들은 전화해가지고 엄마 용돈 드릴게요, 일 그만두세요. 분명 경험하신 분들 계실 거거든요. 나 이렇게 해가지고 돈 많이 벌면 부모님한테 매달 200만 원씩 용돈 드리고 전화도 드리고 하는데, 진짜 조심하셔야 될 때입니다. 이때가 이제 깡통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그런 상황이거든요. 2달, 석 달 잘 되다 보면, 전 옛날 복리계산기 많이 했었는데 원금이 얼마고 얼마 기간 동안 몇 프로의 수익을 내면 얼마가 된다라는 거 계산하는 게 있거든요. 복리계산기 두들기면서 내가 이렇게 수익 나면 언제쯤 되면 이 정도 예수금이 될 테니까 내가 언제쯤 얼마가 돼 있겠다. 욕심이 시작됐고 계속 빨리빨리 부자가 되고 싶고, 그러면서 비중을 올리지 못하던 사람들도 이때쯤 되면 비중을 올리게 됩니다. 좀 성격이 급하고 저돌적인 스타일은 이미 지금 미수 써가지고 하고 있고, 결과는 당연히 좋지 못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잘 될 건데 나중에 비중 조절 따위 없습니다. 일단 지금 때려서 많이 먹자, 이 생각이 머릿속에 지배했던 것 같아요. 리스크 관리, 최고의 리스크 관리는 더 버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항상 생각했었거든요. 더 많이 벌면 되는 거지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런 생각 못 했었던 것 같아요. 항상 풀베팅 했었어요. 항상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진짜 하루 만에 깡통이 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때 자신감이 항상 폭발할 때 무리하게 비중 베팅하게 되고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저는 100% 맞게 돼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자신감이 막 폭발할 때는 이때 좀 큰 깡통이 나옵니다. 잘 제어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자랑 욕구가 막 올라옵니다. 왜냐면 나 혼자 고독하고 되게 외롭고 주변에는 주식 안 된다는 사람들밖에 없고, 그런 얘기만 듣다가 이제 잘 되기 시작하니까 억눌려 있던 심리들이 폭발하면서 이제 주체를 못합니다. 그거를 어딘가 분출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랑 글을 올리면서 일지를 쓰는 건 저는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성하고 내가 오늘 뭐 잘했다, 이렇게 좀 아쉬웠다, 당연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의 즐거움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자랑을 해야겠다라고 매매 일지를 쓰게 되면서 내가 너무 들떠있는 상태로 가기 때문에, 내가 글을 쓰면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주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그동안의 나의 고생을 보상받는 것 같고, 내 실력을 인정받는 것 같고, 뭔가 좀 된 것 같고, 내 BS 타점을 보면서 나 혼자 자랑스러워하고, 오늘 비록 수익은 못 냈더라도 내가 열심히 했는 BS 차트 보면서 BS 마크 많이 찍혀 있으면 뭔가 뿌듯할 때가 있거든요. 되게 좀 멋있게 보이고, 사람들도 와 잘한다 잘한다 해주고. 이제 이때가 진짜 무섭다는 거, 깡통이 다 찾아왔는 시기거든요. 그러면서 옛날 고수분들은 노력을 안 했나 보다, 나는 노력해가지고 기간을 많이 단축시켰고 난 진짜 난 놈이다, 착각에 빠지게 되고, 이때쯤 되면 계좌가 망가지기 직전이라고 보거든요. 되게 중요해요. 자만심은 이제 어떻게 잠재워야 되냐면, 본인 스스로가 잠재우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한 가지는 잠재우지 않으면 자동으로 잠재워집니다. 계좌에 바로 직격탄이 날아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만심과 혼자 심취해 있고 자신감은 자연스럽게 정리가 돼서 본인 스스로가 정리하든지 시장의 손실을 보면서 정리를 할지 본인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트레이딩 3년차를 말씀드릴 건데, 이때쯤 되면 앞전에 자만심이 넘쳐났었고 손실을 봤을 거고, 복구 심리 세계로 빠져듭니다. 복구를 한다는 심리가 드는 것 자체가 이제 욕심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내가 심리만 잘 받쳐주면 잘 될 것 같은데, 심리를 뺀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해볼까? 다른 쪽으로 이제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시기거든요. 나도 이제 어느 정도 매매를 안다고 생각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방향으로 갈까 말까 고민도 많이 되는 시기고, 그리고 이제 돈이 없잖아요. 손실을 많이 보게 되거나 깡통이 차게 되면 일을 하러 나가거나 아니면 대출이 나온 사람들이 대출을 합니다. 이제 대출을 하는 게 무서운 거거든요. 이때쯤 되면 이제 주식은 안 되는 거다 라고 생각하고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거나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약간 사자로 빠지는 거예요. 나 주식은 어느 정도 볼 줄 아는 것 같은데 심리가 못
맞춰줘가지고 안 되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이제 리딩방 쪽으로 빠지는 분들 꽤 봤거든요. 이빨 털면서 리딩이나 입으로 먹고 사는 그쪽으로 이제 빠지게 되는 두 갈래로 나뉘어지는 것 같고, 이때 계산법은 아마 이런 걸 거예요. 10만원씩 50명한테 받아도 500만원인데 10만원 100명 받으면 1000만원이네, 20만원 100명 받으면 2000만원이네, 이런 식으로 이빨 터는 쪽으로 눈을 뜨게 돼서 빠진다. 자,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분들은 좋겠지만 깡통 차고 더 이상 내가 매매로 돈을 벌 수 없다고 판단을 했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쪽으로 빠지는 부류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많이 봤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을 본인 나름대로는 고수의 흉내를 낸다고는 하는데, 짬밥이 좀 있는 사람들은 딱 보면 알지만 초짜분들은 이 사람들이 고수인지 아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초짜분들은 이렇게 이제 리딩방을 빠져서 이빨 터는 분들을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이때쯤 되면 어떤 주식 모임에도 한번 나가보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주식 하는 사람들 이제 몇 명 알게 되면서 훈수충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 또 조심하셔야 돼요. 주식이 보면 지금 제가 1, 2, 3년 차 계속 말씀드리는데 매 시기마다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사자들 만나면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고. 근데 이제 3년 차쯤 됐을 때 나도 어느 정도 주식을 좀 안다고 생각하고 의견도 좀 공유하고 하다 보면 훈수충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의 말에 이제 솔깃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손실을 많이 받고 대출도 받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서 한번 해봐라, 내가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라고 하면 그래? 괜찮은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또 검증된 사람인지 중요합니다. 자기 입으로는 벌었다고 하는데 검증이 됐는지 잘 확인하셔야 돼요. 이때쯤 되면 매매로 고민이 많은 시기거든요. 퇴사를 할까도 고민했었고, 대출을 받아야 되나 아니면 그만둬야 되나, 밤에 이제 알바를 해야 되나, 진로에 대해서도 엄청 많이 생각하게 되고, 이런 마음이 들 때이기 때문에 어떤 훈수 두는 사람들의 한두 마디가 나의 3년 동안 잘 쌓아온 주식 인생을 지하실로 보내버린 경우도 있거든요. 사자들의 그 한두 세 마디 엄청 조심하셔야 되고, 주식이 지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 다 피해가야 되고, 물론 검증된 올바른 길을 걸어가셨던 분들의 조언이라면 잘 받아들인 거 좋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혼란스럽거든요. 이때가 돌파 매매, 눌림 매매, 상따, 낙주도 해봤고, 종가 베팅도 해봤고, 시가 베팅도 해봤고, 스윙도 해봤고, 상한가 갖는 종목들 첫 번째 음봉에서 사보고, 두 번째 음봉에서 사보고, 세 번째 음봉에서 사보고, 아니면 다시 상한가 종가를, 상한가 고가를 돌파할 때도 사보고, 해볼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는 시기인데, 어느 하나 나의 매매법이 없다 보니까 너무 혼란스럽고 답이 없는 책바퀴를 계속 도는 경험을 저는 했었어요. 돌파 매매 계속 하는데 어느 순간 잘 안 되면 템포를 좀 늦추자, 눌림으로 갔다가 눌림으로 시작해서 이제 물려서 끝나니까 손실이 또 커지면 이것도 아닌가, 그럼 이제 종가 베팅으로 가면 종가에 이제 멈추잖아요. 주가가 몇 번 해보다가 또 안 되면 차라리 내일 아침에 시가를 보고 사자, 시가 베팅도 해보다가 또 안 되면 또 다시 돌파를 했다가 단타는 안 된다, 다시 스윙으로 해보자. 스윙은 또 쉽나요? 주미사 댓글에 보면 난 스윙으로 뭐 엄청 많이 버는데 단타 치는 사람들 쉽지가 않다 댓글들 종종 달리는데, 스윙도 해보면 쉽지가 않아요. 그게 한두 번 잘 먹을 때는 있지만 또 막상 해보면 쉽지 않습니다. 물론 스윙 잘하신 분들, 단타 잘하시는 분들, 중장기 투자 잘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어느 하나 쉬운 게 없어요. 장투는 장투대로 힘들고, 스윙은 스윙대로 또 힘들고, 100% 200% 벌려고 하면 30% 40% 또 물리는 경험도 해야 되고, 그런 거 잘 버틸 수 있는지, 장투 갔다가 또 장투 가서 물리니까 역시 주식은 단타야, 또 다시 돌파 매매 하다가 또 다시 눌림하다가 또 이것도 아닌가 또 상따했다가 계속 쳇바퀴를 도는데 너무 이제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고통스러운 시절을 잘 버티셔야 되거든요. 쳇바퀴 돌 때 입고수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어디서 어정쩡한 고수인 척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조언을 하게 된다면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때 무한 쳇바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제 생각에는 매매를 조금 쉬면서, 분명히 내가 잘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3년 4년 동안 엉뚱한 것만 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좀 열심히 공부를 했다는 가정하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내가 잘하는 구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쳇바퀴를 벗어나려면 매매를 조금 쉬면서 나의 문제점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보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매매법에는 내가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심리적인 요인이 좀 커서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이 커가지고 매매가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하면 거기에 맞게 장 맞추고 일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분명히 잘못된 점이 있을 거거든요. 잘하는 점이 있을 거고, 그런 걸 잘 파악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제 트레이딩 4년 차로 접어들면 진짜 이제 심리와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절제와 대출 이자와 싸워야 되고, 나의 욕심과 싸워야 되고, 조급함과 싸워야 되는데, 이제 좀 벌다가 잃고 뭔가 될 듯 말 듯한데 내가 마지막 열쇠 하나만 찾으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기분을 느낄 수도 있는 시기거든요. 4년 차쯤 되면. 근데 아까 이제 3년 차에 대출을 해서 이제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3년 차쯤 되면 돈이 없기 때문에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뭐 소액으로 할 수도 있지만, 대출을 받았다 치면 이때부터는 대출 이자에 쫓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대출을 얼마 받았냐에 따라서 나의 고정 생활비가 얼마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전업을 했다는 가정하에 4년 동안 고정 수입은 없었고 계속 주식으로 날리기만 했고, 모아뒀던 돈은 계속 까먹으면서 알바
월말을 했다 하더라도 벌어는 금액보다 어차피 주식 손실이 더 크기 때문에 아무튼 이자 내기가 이제 빠듯해지는 시기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주식으로 돈을 못 벌었기 때문에. 제가 경험했던 걸 좀 말씀드리면 한 달이 30일이잖아요. 저는 카드 결제일이 매달 1일이었었는데 제 심리상 매달 16일부터 카드값의 심리로 빠져듭니다. 어떤 얘기냐면 한 달의 절반이 지나고 나면 곧 월말이 다가오는데 카드값을 결제해야 되니까 16일 정도부터 제 마음은 이미 월말이에요. 월말의 심리로 빠져들어서 16일부터는 계속 이제 불안한 거예요. 빨리 장이 안 좋아도 매매해서 이자 벌어야 되고 카드값 나갈 거 벌어야 되고 대출 이자, 카드값, 생활비, 휴대폰 요금, 기타 등등 이제 벌어야 되는 심리에 빠져서 16일부터 30일까지 계속 불안한 거예요. 매매가 잘 될 리가 없겠죠. 심리가 안 좋은데. 그런데 1일에 또 돈을 낼 수가 있냐. 사람 심리가 돈이 없으면 최대한 좀 늦게 내고 싶은 그런 심리가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1일이 결제일이었고 그 다음에 10일이 마지막 결제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 다음 달 10일에 카드값을 결제했었고 이자도 내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벌써 10일이잖아요. 10일에 내고 나면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5일 동안 마음이 좀 편하네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6일부터 다시 월말의 심리로 들어가거든요. 16일부터 또 불안해요. 계속 비중 때려야 되고 미수 써야 되고 풀베팅 때려야 되고. 다르게 말씀드리면 한 달에 30일 동안 5일을 제외한 나머지 25일 동안 계속 이제 쫓기는 심리로 빠져드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나는 극복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계속 안 할 수 없으니까, 당장 그만둘 수 없으니까 계속 혼자 착각하면서 하루하루 보냈었던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저는 불가능해요. 다시 돌아가도 불가능할 거고 앞으로 그런 일이 와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떤 이렇게 쫓기는 상황에서 이런 심리를 어떻게 잘 다스려야 되나요? 라고 분명히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돈을 버는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대출 이자와 카드값을 메워 넣을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버는 방법밖에는 방법이 없고, 무너짐 심리도 회복하려면 결국 돈으로 회복해야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방법을 찾지 못했었고, 이때쯤 되면 심리가 쫓기니까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서 한 번 더 대출을 받을 것이냐 기로에 서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쫓기는 심리 때문에 매매가 잘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면 무리하게 또 돈을 빌려옵니다. 돈을 빌려오면 될 리가 있겠어요. 그게 또 더 지하실로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때쯤 되면 주변의 친구들은 다 취업했고 누구는 어떻게 해서 잘 되고 있고, 그런데 나의 이런 모습을 보면 또 더 쫓기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도 쫓기고 저렇게도 쫓기고 악순환에 빠지게 된 겁니다. 모르겠어요. 잘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험을 하셨을 때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특별한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결국 돈을 벌어야지 해결이 되는 것 같고, 이제 거의 다 끝나가요. 제가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과정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경험한 것만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트레이딩 5년차 정도가 되면 이제부터는 계속 나와의 싸움입니다. 심리와의 싸움이고, 빌려놓은 돈, 대출받은 돈, 이거를 벌 수가 없어요. 지금 주식은 계속 해야겠는데 어떻게 벌어요? 그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심리를 잘 절제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어떤 게 잘못됐는지, 내가 어떤 게 잘 안 돼서 내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됐는지 원인 분석을 해가면서 계속 내 심리를 잘 다스리고, 수익이 나도 기쁨을 좀 잘 억누르고, 손실이 나도 내동매매를 잘 억눌러서 5년차 정도부터는 내가 잘한 매매가 있다고 했을 때 고수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주식은 심리가 끝이다, 심리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제 그 단계로 접어드는 것 같고, 퐁당퐁당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하루 벌고 하루 잃었다가 크게 손실은 보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손절남 형이 본전만 해도 잘하는 거다. 항상 내 마음에 그게 있거든. 본전만 하면 잘하는 거라고. 본전만 해가지고 계좌를 잘 지키고 있으면 기회가 오면 또 하면 된단 말이야. 또 할 수 있잖아. 매매를 많이 하는데 본전만 해도 잘하는 거고, 매매 한 번도 안 해도 본전이잖아. 그거 말고 매매를 계속 하면서 본전이라도 계속 하는 사람들, 발전의 여지가 엄청 크지. 본전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마이너스를 커버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거든. 마이너스를 커버를 하면 위로 올라갈 수 있단 말이야. 지킬 줄 알면 무조건 올라간다. 지키는데 왜 못 올라가? 지키고 있는데 까먹으니까 못 올라가는 거지. 매매를 안 해서 본전하는 거 말고 계속 사고 팔고 하면서 본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 거다라고 인터뷰 때 들었던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본전 정도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그때부터는 조심해가면서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활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생활비를 누가 도와준다면 모르겠지만 이제 이때쯤 되게 스트레스는 주식으로 손실 봤는데 밤에 이제 일해야 될 때, 이게 진짜 최악인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50만원 100만원 손절 쳤는데 나가가지고 8만원 10만원 벌면
이때 멘탈이 안 좋은 것 같고, 근데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게 좀 스트레스다. 이제 1년차 2년차 때는 주식이 한없이 재밌잖아요. 너무 재밌는데 이제 한 4년차 5년차 정도 되면 주식이 스트레스가 되는 단계가 옵니다. 이것도 이제 고수분들이 많이 말씀하셨던 건데, 벌어도 스트레스고 잃어도 스트레스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었는데, 예전에는 그 얘기가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돈 벌면 뭐 기분 좋은데 왜 스트레스일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정도 궤도에 진입하게 되면 주식은 스트레스다, 그거 이제 느끼게 된 거고, 이 무렵에는 수익 좀 냈다고 이제 까불면 안 되고, 두 눈을 닫고 이제 두 귀를 닫고 오직 자기 매매에만 집중해야 되는 이제 그런 식인 것 같고, 계속 이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해가면서 쌓아가야 되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무렵에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나만의 매매가 정립이 됐고 차근차근 벌었다 잃었다 하면서 관리를 해가는데, 만약에 이틀 3일 4일 동안 매매가 잘 안 된다, 이때 이제 뭐가 나오냐면 옛날 매매가 튀어나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뭐 내동 매매라고 할 수도 있고, 매매가 잘 될 때는 옛날 나쁜 습관이 나오지 않는데 며칠 동안 매매가 잘 안 된다든지 손실금이 좀 큰 날에는 어떻게든 복구를 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매매가 아닌 옛날에 내가 했던 매매, 잘 되진 않았지만 몇 번이라도 이제 수익 내봤던 매매, 특히 이제 뉴스 매매로 내동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좋은 뉴스 뜨면 일단 미수풀 해서 바로 이제 찍는, 매매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가는 것 같을 때 불쑥 튀어나오는 옛날의 매매들, 게다가 이제 미수풀 눌러서 하는 풀베팅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뇌동할 때 그걸 생각해보면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타짜에 보면 교수님 아시죠? 안경 교수님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이렇게 축축축 나오셔가지고 조승우가 이제 돈다발 챙겨주면서 당신 다시 오면 죽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떤 효과음이 나오면서 교수님이 갑자기 막 눈이 돌아가가지고 돈 들고 이렇게 막 다시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또 어떤 건지 아시죠? 다음번에 여기 또 오시면 나한테 죽습니다. 이번엔 좀 따셔야죠? 저는 뇌동할 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갑자기 막 어떤 느낌이지 이게? 아무튼 이 뇌동을 조심하셔야 된다는 건데, 눈 돌아갈 때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눈 돌아갈 때 진짜 한 달, 두 달, 석 달 수익이 뭐 하루 이틀 만에 날아가기도 하고, 반년, 1년치 수익이 일주일 만에 날아가기도 하고, 진짜 무서운 거였거든요, 눈 돌아가는 게. 아무튼 그게 좀 조심하셔야 된다. 옛날에 이제 초짜 때 잘 모를 때는 내가 매일매일 수익 낼 수 있다는 자신감만 넘쳐났었는데, 이제 5년 차쯤 되면 내가 언제 망할지 모른다,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계속 걱정을 하게 되고, 두려움이 계속 공존하면서 계속 이제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되는 것 같고, 이제는 수익을 내도 좀 겸손하고 단계를 밟는 게 아닌가. 제가 경험해본 거는 한 이 정도까지인데, 이후에는 수익을 내는 단계로 들어가겠죠. 그런 거는 주미사 채널에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고수분들 과거에 어떤 과정을 겪으셨는지 인터뷰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영상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어떤 단계냐면, 작년에 통화하셨을 때 손실 볼까봐 두렵다라는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작년에 주미사 출연자분들하고 한 번씩 이제 통화를 하는데, 이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감정들을 느낀다고. 저는 주식하면서 단 한 번도 걱정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한 번도 없었어요. 어떻게든 더 많이 때려가지고 비중 베팅을 해서 더 많이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만 했었지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더 이상 돈을 잃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점에서 한 번 더 내려가고, 여기서 진짜 막 숨이 턱턱 막히는 경험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더 이상 밑은 없다, 더 이상 뒤로 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에서 한 번 더 가고, 거기서 진짜 마지막이다, 내가 이번에 원칙 어기면 주식 그만두겠다 라고 생각했던 그 시점에서 한 번 더 가서, 내가 진짜 이제 마지막이다, 진짜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또 한 번 더 내려가서 어디쯤 그쯤에서 진짜 이제 내가 더 이상 돈을 잃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 시점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저는 그때 어떻게 했냐면, 한 반년 정도를 매매를 쉬었거든요. 반년 매매를 쉬는 거는 쉬울 수도 있지만 쉽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반년 정도 매매를 쉬면서 내가 어떤 게 잘못됐는지 고민을 하고, 일단 돈이 없었고 너무 무서웠어서 쉬면서 처음으로 괜히 주식 다시 시작했다가 잃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제가 태어나서 처음 해본 것 같아요. 제가 앞전에 주식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할 때도 걱정을 안고 해본 적이 없는 스타일이라서, 열심히 해서 안 되면 손실 보더라도 바로 접고 새로운 걸 해보고 이제 이런 스타일이었었는데, 주식 마찬가지로 잘 될 거라는 생각만 계속 했었는데, 어느 시점이 가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주식 하고는 싶은 마음은 있는데 잃으면 너무 싫을 것 같은, 옛날에는 조금 잃어도 얼마를 손실 봐도 매일 더 때려서 더 먹자, 이런 생각을 했었다면, 어느 그 지점에 갔을 때는 진짜 잃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최대한 덜 잃을 수 있게, 옛날에는 무조건 많이 벌자, 무조건 비중을 많이 때리자였는데, 최대한 덜 잃을 수 있는 방법으로 좀 해보자, 적게 벌어도 상관없으니까 조심조심해서 비중 좀
조절도 좀 해보고 장이 안 좋을 때는 좀 쉬고 저는 그때 조금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어느 지점에 갔을 때 저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곳에서 계속 내려가서 어느 지점에서 처음으로 손실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그때부터 조금씩 소액으로 리스크 관리하면서 하게 됐다는 거.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까 뭐 질문지 준비해 오셨던데 질문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혼자 너무 많이 떠들어가지고 입이 아파 죽겠네. 편집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많이 떠들어서 지금 제 목도 아프고 진짜 방송하신 분들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동그라이님도 대단하고 두포님도 대단하고 달봉이님도 대단하고 지금 촬영하고 계신 양봉이님도 대단하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루 종일 떠들 수 있는지 빨리 질문하고 집에 가죠. PD님이 주식이 잘 안 된 이유를 몇 가지 추린다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말씀드렸던 것들인데 일단 가장 큰 거는 첫 번째로는 검증된 분들의 얘기를 듣지 못했다는 거. 처음에 옛날에는 검증된 분들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검증된 분들이 많이 나와 계시니까 사자들의 관점을 너무 열심히 공부했었다. 이게 잘 안 된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조금 특이한 게 주식으로 수익 내서 기뻤던 적이 없습니다. 1,000만 원을 벌어도 뭐 3,000을 벌어도 뭐 5,000을 벌어도 제 기억 속에 주식으로 돈을 벌어서 되게 좋았던 적은 주식 시작하고 하루 이틀 3일 정도, 그때 뭐 10,000원 20,000원 벌었을 때 그때 이렇게 또 돈을 버는 방법이 있구나 라고 생각했었을 때가 좋았었고, 그 후로는 제가 모르겠어요. 뭐 좋았던 적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큰 돈을 벌어도 몇천 벌면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그렇게 벌어도 별로 좋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걸 좀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대 초반 때 주변에 돈을 잘 버는 분들이 계셨었거든요. 저는 1,000만 원 2,000만 원 벌지 못했지만 주변의 분들이 다 돈을 잘 버는 분들을 보다 보니까 1,000만 원이라는 그 돈이 되게 큰 돈이 아닌 것처럼 제 머릿속에 자리 잡혔나 봐요. 제가 이걸 주식하면서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500만 원 1,000만 원이 돈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실제로 뭐 몇천만 원 수익이 나도 수익을 팔지 않고 본전을 팔거나 손절치거나 이런 경험들도 많고, 500, 1,000 수익이 나도 별로 좋지가 않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나 라는 생각도 많이 해봤었고, 그거 이제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옛날에 친한 사장님들께서 돈 심부름도 서슴지 않고 하셨었어요. 저한테 현금 다발 뭐 한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주면서 야 이거 갈 때 은행에 좀 넣어달라고 통장이랑 돈 다발 주면서, 그런 것도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해봤자 1,000만 원 정도가 이 정도 됐나? 그런 거 그냥 이제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은행에 가서 넣고, 그래서 그런 어떤 돈의 소중함을 잘 몰랐다고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영화 같은 얘기인데, 예전에 돈을 투자해 주신다는 분들이 몇 분 계셨었는데 어떤 분이 한 80억 정도 빌려준다는 분이 계셨거든요. 물론 갑자기 빌려주신 건 아니고 잘 됐을 경우에 계속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면 80억 정도 빌려줄 수 있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때가 언제냐면 주식이 1년차 2년차 때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한참 계속 잘 되는 시기니까 계속 더더더 많은 돈을 벌어서 뭔가를 보여줘야지 내가 더 큰 돈을 가져와서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생각들만 계속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이유로 욕심을 많이 부렸던 것, 제가 잘 안 됐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아닌가 싶어요. 계속 더더더 큰 돈, 더 큰 돈, 2천 3천 벌어서 안 된다, 5천 1억 벌어야 되고 5천 1억 벌어서 안 되고 2억 3억 5억 10억 벌어야 되고 더 큰 돈을 가져와서 더 크게 때려야 된다, 항상 이 생각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가장 큰 독이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반대로 몇백, 몇천 손실이 나도 아무렇지 않으신가요? 손실이 나면 스트레스 받죠. 조금이라도 나면요? 옛날에는 손실 봤을 때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아주 옛날이지만 대출에 대한 그런 부담도 없었었고 생활비에 대한 그런 걱정이 없었을 때는 어차피 뭐 매매 잘해서 벌면 되니까 그런 생각으로 항상 생활했었어서 옛날에는 걱정이 없었었는데 이제는 손실 보면 좀 스트레스 받습니다. 큰 손실 보면 더 스트레스 받고, 아무튼 그 이제 스트레스 받는 시점이 나의 생활이 좋아지지 않았을 때부터 손실 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미 앞에 누적 손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익이 나도 별로 기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만약에 제가 지금까지 봤던 손실을 만회하고 플러스로 전환하게 된다면 수익이 났을 때 또 기쁠 수도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경험해보지 못해가지고. 주식 리딩 같은 사기를 당하신 적이 있으신지?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일단 리딩이란 걸 받아본 적도 없고 누가 주식을 사라고 해서 사본 적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어서, 왜냐면 다른 사람 얘기 듣고 샀는데 손실 보면 남 탓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수익을 본다고 한들 계속 뭐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남 얘기를 듣고 주식을 사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근데 사자
얘기를 들어서 이제 피해본 건 있죠. 직접적으로 주식을 어떻게 사라라고 해서 제가 사서 주식 마이너스 난 건 없는데 차라리 그랬으면 나았을 것 같아요. 아싸리 주식을 사서 마이너스 났으면 차라리 다행이었지. 이상한 사자들의 얘기를 듣고 관점들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그게 금전적인 손실보다 더 큰 손실인 것 같아요. 종종 카페에 글을 보면 주식시장을 떠난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댓글이 주식시장을 떠나는 것도 용기다. 그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 네.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제가 다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떠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못 떠납니다. 왜 못 떠나죠? 아무래도 시간을 많이 투자했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만두면 앞에 내가 몇 년 동안 투자했던 시간들, 그리고 내가 몇 년 동안 이제 손실이라는 생각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제 기준에는 한 1억 5천 정도, 1억 6천 정도까지는 수업료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손실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수업료 냈다라고 생각했었고, 더 큰 금액이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이제 손실이라고 좀 와닿기 시작했었는데,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자기 의지로 주식시장을 떠나는 사람을 잘 본 적이 없습니다. 설사 지금 떠난다 할지라도 다시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영원히 주식시장을 떠날 수 있다? 그거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식 실패자 대표로 나오셨는데 초보자들에게 이것만큼은 절대 하지 말라고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 있나요? 계속 말씀드렸던 것들인데 중복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일단 남이 돈을 많이 번다고 할 때 조심해라. 친구들이 주변에서 주식으로 코인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자랑할 때 조심해라. 그리고 처음부터 너무 큰 돈으로 하지 마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니 근데 책임질 수 있으면 저는 큰 돈으로 해봐도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자기가 책임지면 되니까. 저는 처음부터 큰 돈으로 했는 사람이라서 지금 이 꼴이 났는데, 근데 전 후회는 없습니다. 나중에 뭐 또 후회한 날이 올지 모르겠는데, 젊은 나이에 해볼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하고, 근데 사실 뭐 1억 정도는 우리가 뭐 투잡을 한다고 하면 2년 3년이면 벌 수 있는 돈이니까 그 정도는 해봐도 되지 않을까, 책임질 수 있으면. 저는 옛날에 좀 그런 마인드를 했었어요. 1억 정도는 내가 잃어도 내가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니까 몇 년 정도 뭐 투잡 뛰면 되니까, 그런 생각으로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1억 5천 정도까지는 크게 타격이 없었던. 근데 시간이 지나면 엄청 아까운 날이 와요. 진짜 아까 계좌를 지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억 6천 정도까지는 제가 기억에 있거든요, 그 계좌가. 아무튼 그 일정 금액 지나고 나니까 진짜 너무 아까워가지고 진짜 잠도 안 오고, 야, 이 돈 지금 있었으면 어땠을까, 내가 뭐 뭘 했을 텐데, 뭐 집이라도 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중요해요. 사자들도 조심해야 되는데, 돈을 못 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스터디하는 것 저는 반대합니다. 이제 사자들의 잘못된 관점을 익히면 이제 골로 간다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사자뿐만 아니라 물론 좋은 취지로 초짜들끼리 모여서 스터디를 하는데, 그 스터디에서도 또 누군가의 얘기를 듣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돈을 못 버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스터디하는 거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자랑하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주식으로 돈을 벌었는 분들을 만나보지 못했을 때는 몰랐었는데, 실제로 이제 돈을 벌었는 분들 만나보니까 자랑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400억, 600억 벌었는 분들, 그런 분들 절대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는 것 같아요. 얼마 벌었다고 자랑하지도 않고 다 그러는데, 돈을 많이 벌었다면서 접근하는 사람이 있으면 경계해야 됩니다. 그건 제가 봤을 때 이제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지금 뭐 촬영이라서 하지 마시라, 저렇게 하지 마시라 이렇게 뭐 말씀드리는데, 아시잖아요 어차피.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결국 자기가 다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부양할 가족이 없고 나이가 어리고 자기가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돈이면 5천이든 1억이든 뭐 자기가 2억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해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하지 말라고 해도 할 사람 하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봐야지 직성이 풀려요. 아무튼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어느 범위까지는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주미사 촬영을 하시면서 고수분들을 많이 만나셨잖아요. 만나면서 생각이 좀 바뀐 게 있으세요? 이거 있어요. 일단 제가 주미사를 촬영하기 전에 나주다 카페에서 수익 실제로 내는 분들을 몇 분 이제 알게 됐거든요. 그분들을 만나보기 전에는 제가 실제로 돈을 버는 사람을 거의 만나본 적이 없어요. 딱 한 분 계시긴 한데, 그분은 워낙 말을 아끼셔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뭐 자기가 어떤 매매를 하는지도 절대 알려주시지 않았었고, 어쨌든 이제 나주다 카페 고수분들 만나면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진짜 특별한 게 없나? 그런 생각을 처음 했었어요. 그 전에는
저는 진짜 어떤 마법의 매매법, 어떤 특별한 그런 기법들을 되게 저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어떤 정답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었는데 고수분들의 얘기를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다 하는 얘기들이 비슷비슷하고 공통점이 있고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진짜 엄청 특별한 마법의 기법은 없다, 이걸 좀 깨닫고 나서부터 좀 생각이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건 모두 운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제가 촬영할 때 많이 하는 질문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한두 종목 정도를 사서 그게 많이 올라가면 그거는 분명히 운이 작용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런 이제 단타는 하루에도 몇 종목씩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개념의 이제 매매잖아요. 그때 단타를 하루에 몇 종목씩 사고 팔면서 일별로 수익 손실을 봐가면서 결국 꾸준하게 수익 내시는 분들은 계속 그렇게 몇 년 동안 운이 좋을 수가 있을지, 운도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실력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꾸준하게 수익 내는 분들은 다 실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장이 잘 맞아서 아다리가 좋아서 큰 수익을 냈을 때 자기가 평균적으로 내는 수익보다 큰 수익이 나는 달에는 뭐 운이 좋았다라고 표현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꾸준하게 수익 내는 분들은 다 자기 실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주식은 모두 운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없을걸요? 수익 내는 분들 중에는. 만약에 있다고 하면 자기는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런 걸 과시하고 싶어서 그런 건가? 자기는 뭔가 특별하다는 거를 얘기하고 싶은 사람일까? 모르겠네요. 일단 저는 100% 운이라고 얘기한 사람을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원래 항상 촬영을 하시러 갔는데 오늘 촬영을 당하셨잖아요. 네. 촬영을 당하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제가 원래 말이 많은 스타일이 아니라서 너무 힘들고요. 말을 많이 해가지고 쉽지가 않네요. 제가 잘 걷질 않는데 지금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어요. 한 6바퀴 정도 걸었나? 지금 다리도 너무 아프고 지금 입도 너무 아프고 빨리 집에 가고 싶습니다. 또 너무 추워요. 지금 날씨도 추운데 옷을 이렇게 입고 나와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힘들다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전국에 계신 이 힘든 길을 걷고 있는 주식 트레이더 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주식 실패자, 좀 어감이 좀 그렇긴 한데 주식 실패자 대표라고 해서 이렇게 컨텐츠를 하나 찍어봤는데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많은 부분들이 잘려서 나갈 건데 진짜 실제로 일어나고 경험하게 될 그런 것들이거든요. 갓 입문하셨는 1년차, 2년차에 계신 분들이라면 제가 3, 4, 5년차 이렇게 말씀드렸던 내용들, 물론 그게 좀 더 당겨서일 수도 있고 본인의 노력에 따라서 좀 더 이제 뒤에 올 수도 있는 일이긴 한데 대부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라고 저는 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말씀드렸던 저의 실수들, 그리고 제가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교훈 삼아서 그때 주PD라는 놈이 이럴 때는 이렇게 조심하라고 했었는데 나도 좀 조심해야겠다, 뭐 그렇게 하실 수 있다면 가장 좋을 것 같고, 뭐 아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큰 돈으로 하실 분들은 하시라고 그렇게 하긴 했는데 나중에 되면 후회한 날이 옵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조금은 후회하거든요. 그래서 소액으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너무 많이 떠들어가지고 했던 얘기 또 할 수밖에 없는데 검증된 고수분들의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옛날에는 너무 쉽다고 생각했었는데 하면 할수록, 보면 볼수록 주변에 지금 현역에서 돈을 많이 버는 분들도 너무 어렵다고 하시고 진짜 어려운 거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에 뛰어드실 거면 진짜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뛰어드셨으면 좋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타가 답이 아닙니다. 제 주변에 보면 주식 트레이더라고 부르는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 제외하고 수익을 가장 많이 내신 분들은 제가 아는 분 중에 주식을 가장 모르시는 분이거든요. 한 3분 정도가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이분들은 차트 볼 줄을 모르세요. 사고 파는 것도 잘 할 줄 모르시는데 이 3분이 돈을 제일 많이 버셨습니다. 그래서 단타만이 꼭 답이 아니니까 자신한테 잘 맞는 투자법을 찾으셔가지고 돈을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엔딩은 항상 이렇게 했었거든요. 하나 둘 셋 하면 전국에 계신 주식 트레이더 화이팅! 이렇게 해서 끝냈는데 같이 한번 해주시겠어요? 옛날에 하셨었죠, 3년 전에. 그죠? 하나 둘 셋, 전국에 계신 주식 트레이더 화이팅!